나 김영석입니다.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땅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힘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인생의 뒷모당에 서서 가만히 돌아보니 노년에 마주하는 가장 큰 비극은 가난도 병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의 고독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는 같이 찻잔을 기울이던 친구가 오늘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풍파를 겪어온 동료들이 어느 순간 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비추고는 서둘러 돌아가기 바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들 세태가 야박해졌다느니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느니 하며 남 탓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얻은 한 가지 확실한 지혜가 있다면 인간관계의 균열은 결코 타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을까?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을까? 그 답은 대개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50대를 넘기고 60대, 70대에 접어든 분들이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두 가지 말투의 습관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믿고 혹은 상대를 위한 진심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향기가 깊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향기 대신 고집스러운 악취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그 악취는 다름 아닌 입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는 한 선배는 젊은 시절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가 그를 우러러 보았지요. 하지만 그가 80이 넘었을 때 그의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내가 왕년의 말이야 라는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찬란할수록 현재의 타인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친구의 마음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고 결국 나를 외톨이로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의 품격은 침묵 속에서 빛나고 노년의 추함은 과도한 말수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인생은 마치 긴 강물과 같아서 상류에서 던진 돌멩이가 하류에 이르러서야 잔잔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던진 말의 물결이 이제야 도착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그 치명적인 대화, 습관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생을 존엄하게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먼저 길을 걸어간 노인으로서 제가 겪은 아픔과 깨달음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외롭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성찰해 봐야 할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과거의 영광에 갇혀 현재를 부정하는 독단적인 훈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마련이지요.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일구었는지 말하고 싶은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중한 경험이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도구로 변질될 때 발생합니다. 대화의 시작이 늘 내가 예전에 마리아로 시작되거나 요즘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라는 식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인다고 말하지만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내뱉을 때가 아니라 상대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법입니다. 내가 겪은 30년 전의 성공 방정식이 지금의 젊은이들이나 동년배 친구들에게도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절대적인 기준선으로 삼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려 듭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저 묵묵히 들어주면 될 것을 굳이 내 방식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틀렸어라고 단정짓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을 저는 영혼의 침범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서 있는 현재의 공간에 나의 낡은 잣대를 들이밀어 그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죠. 특히 동년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서로 비슷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잘 살았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더 높은 직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친구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나의 관객으로 전락시킵니다. 누가 매일 똑같은 무용담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매번 만날 때마다 지적질을 당하며 기분이 상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라는 단어의 본질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변화와 현재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굳어버린 마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자신의 과거를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이 혹시나 타인에게 편견으로 작용할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아낍니다. 말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내가 과거의 에너지만 쏟아내면은 주변에는 정체된 기운만 감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동감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내 곁에는 생기 잃은 고독만이 남게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친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강연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눈동자를 살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공에 대고 나의 옛날 이야기를 읊조리고 있습니까? 만약 친구들이 당신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대화 도중 자꾸 시계를 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 속에 그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추억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을 현재로 끌고 내려와 채찍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은 나만의 길일 뿐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정답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현재의 소중한 인연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를 열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삶을 존중함으로써 나의 노년을 고립으로부터 구원하라는 간절한 권고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독단적인 태도가 어떻게 관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무서운 습관, 즉 가까움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무례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이라고 믿었던 그 말들이 어떻게 친구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지 그 서글픈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은
가까운 사이라는 명분 아래 저지르는 무례한 간섭과 비수 같은 조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친구나 가족 사이라면 못할 말이 없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거나 우리가 사이에 이런 말도 못하니라는 핑계로 상대방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하지만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바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서로가 너무 가깝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이때 예의라는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면 그 관계는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걱정과 무례한 참견은 한 끗 차이입니다. 친구의 자녀가 취업을 못했거나 혼기를 놓쳤을 때 혹은 친구의 건강이 예전만 못할 때 우리는 걱정한다는 핑계로 자꾸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몸이 그 모양이냐는 식의 말들 말입니다. 본인은 그것이 애정 어린 관심이라고 믿겠지만 듣는 사람 처지에서는 그저 자신의 불행이나 부족함을 확인사살 당하는 고통일 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람의 마음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처럼 변합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넘기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깊은 멍이 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무례함은 결국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 노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존엄성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가 나의 치부를 들춰내거나 함부로 조언을 일삼는다면 그 친구를 만나는 자리는 더 이상 휴식이 아니라 고역이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결국 당신은 왜 내 주변엔 사람이 없을까라며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말의 업보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눈치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눈치는 단순히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자리를 헤아리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눈치가 더 밝아져야 하는데 도리어 고집이 세지면서 눈치가 무뎌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 할 말만 쏟아내거나 하지 말아야 할 사적인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는 것은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어른은 상대방이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비밀을 지켜줄 줄 알고 그가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고통을 모른 척 덮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은 뱉기는 쉽지만 거두어들이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친구의 경제적 사정이나 자식 농사 혹은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결코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은 비겁한 본능일 뿐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처지에 있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침묵하는 것이 덕을 쌓는 길이지 그것을 비교의 잣대로 삼아 타인을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타인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내 혀끝에서 나간 날카로운 말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홀로 남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의 무게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꽃을 다루듯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고 진정한 우정을 지속시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멀어져 버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하면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바꾸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그 지혜로운 실천법에 대해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온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그 고단한 영혼을 치유하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노년의 고립에서 벗어나 다시금 사람들의 온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나이가 들수록 움켜쥐려는 손보다 놓아주는 손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내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애쓰기보다는 내 안에 가득 찬 나라는 존재를 조금씩 비워낼 때 비로소 타인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납니다. 우선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변화는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연습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보십시오. 남은 절반의 시간에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랬군요. 참 고생 많으셨겠네요. 라는 이 짧은 공감의 한마디가 100마디의 훈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을 높이는 침묵의 미학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충고와 평가 그리고 판단입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듭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을 살아온 성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동행입니다. 설령 친구의 선택이 내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당신 마음이 참 힘들겠네 라고 그 감정을 먼저 어루만져 주십시오. 비판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얼어붙었던 관계에 봄눈 녹듯 온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똑같이 갚아주거나 따져 물어야 직성이 풀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허허 웃으며 넘길 줄 아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십시오. 분노는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결국 나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조차 가엾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100년을 산 노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여유입니다. 생활 속에서 물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과거의 훈장이나 상장, 왕년에 찍었던 화려한 사진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꾸만 현재의 초라함을 보상받으려 남들에게 과시하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취미나 봉사활동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충만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안하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라는 말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줄 아는 어르신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사과는 단절된 관계를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걸리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먼저 짧은 안부 문자라도 보내보십시오. 자네 생각이 나서 연락했네. 건강 잘 챙기게라는 무심한 듯 따뜻한 한마디가 다쳤던 친구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인생의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결실을 맺고 가장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꽃향기가 되어 날아갈 때 여러분의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가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듬어 주려는 마음을 앞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생을 가장 우아하고 평온하게 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진정한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한 어른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그 마지막 당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인생의 황혼을 장식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이야말로 대접받기보다 먼저 베풀고 헌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퇴이란 거창한 물질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자한 미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벌지 못한 돈이나 이루지 못한 명예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주지 못한 것, 친구의 아픔을 진심으로 안아주지 못한 것, 그리고 내 고집 때문에 멀어진 인연들을 다시 붙잡지 못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왜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외로워졌는지를 되짚어 본다면 그 중심에는 항상 나를 앞세우려 했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주변을 품어 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아끼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은 반드시 그 보답을 돌려줍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하는 노인, 친구들이 차 한잔 나누며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성공적인 노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을 내뱉지는 않았는가? 혹은 내 경험을 앞세워 타인의 가능성을 짓밟지는 않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100살이 넘은 저도 여전히 배우고 반성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인격을 닦는 일에는 은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말투를 바꾸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면 멀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고 서먹했던 자식들과의 관계도 눈 녹듯 풀릴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하늘이 가장 붉고 아름답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가장 찬란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그 찬란함은 내가 내뱉는 선한 말과 겸손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평온하고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외로움에 몸서리치기보다 고독을 즐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어르신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몸 소중히 하시고 마음속에 늘 봄날의 햇살 같은 온기를 품고 살아가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